자, 이제 우리 보험법규 5번째고요. 세제편에서는 2번째 편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생명보험 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판매하실 때도 유용하죠. 왜냐하면 계약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세금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포인트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신다고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 받는 보장성 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그다음에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살펴봤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우리 비과세 받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그런 월 적립식이나 일시납, 그다음에 종신연금형 그런 저축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이제 2번째 편에서는 전체적으로 5번째 편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여기서는 좀 중요한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뭐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시험 보험이 거의 나오진 않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계약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중소기업의 오너들, 그죠? CEO들을 만나실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또는 중소기업의 CFO들, 재무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면 여러분들 우리 기업이 받는 어떤 그 손금,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산정을 해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법인세를 내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적용을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개인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법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좀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법인 영업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보험 모집을 해보겠다 생각하신 분은 별도로 이번 시험하고는 별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체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입을 유도하는 이유는 비용 처리가 돼서 송금 산입이 돼서 우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인세를 절세한다는 건 법인 입장에서 보면 뭐겠습니까? 계약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 부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아서 세금을 세이브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약자들은 어떤 단체 보장성 보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장도 받는 혜택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세제 혜택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연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7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업원의 급여로 모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여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7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고, 70만 원이 넘어가면 급여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제 혜택 요건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누가 돼야 되냐면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로는 단체 보험에 뭐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로 대표이사 뭐 이렇게 써놓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 납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무 처리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이 해당 없는 경우 일반적인 그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자가 법인인데 다 법인이 계약을 하는데 임원이나 조검원을 대상으로 하면 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만기 환급금은 자산 처리해서 나머지는 산입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들한테 이러한 부분들 수익자를 개인들로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로 다 급여 내지는 급여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여 처리로 처리한다. 뭐 이런 임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종업원에 대해서는 급여로 처리해서 송금을 인정해 준다. 이런 부분인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업원들을 위한 혜택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그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냥 저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스킵하셔도 좋겠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송금 산입을 하는데 우리가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납입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금액을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DC형이랑 개인형 IRP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자가 마찬가지로 여기다 추가로 납입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 하듯이 연금저축에 400 플러스 우리 퇴직공제까지 합쳐가지고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12% 세액공제 받는다.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영하고 회사가 줘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B형은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 세액공제도 안 된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파트에서 우리 두 번째, 세금의 두 번째 파트,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해요. 상속 증여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을 상속 증여를 활용한 제도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의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우리가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속받은 것,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과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까지 우리가 10%에서 50%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상속 증여받는 금액이 30억 원이 넘으면은 15억을 상속 증여세로 내야 되니까 얼마나 상속 증여에 대한 그런 절세나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가장 적은 1억 원 이하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1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상속으로 받았다 그러면 얼마요? 1,000만 원을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낸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20%, 30%, 40%, 50%. 조금 여러분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10%, 1억 원 이하의 상속을 받았다 또는 상속보험금을 받았다 또는 증여보험금을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냐? 10% 적용을 해서 1,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최고 한도는 50%까지 30억 원 초과일 때는 50%까지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왜냐하면 내가 부모가 보험료를 내줘서 내가 보험료를 내면 당연히 상속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부모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서 내가 돈을 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돈을 받죠. 보험금을 받는데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니까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피보험자인데 여러분들이 계약자고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약자인데 부모님이 피보험자고 여러분들이 수익자로 돼 있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그 수익자로 되어 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모가 사망되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내가 돈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으면 여러분 수익자니까 보험금을 받겠죠. 보험금을 수령하면 만약에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살아계신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시면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상속 증여에 해당하는 그런 보험금을 받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낸 지분만큼은 빼고 부모가 낸 피상속자 또는 피증여자가 내준 상속자나 증여자가 내준 돈에 대해서만 그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보겠죠.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똑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을 냈다 그러면 그중에 70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셨어요.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라고 하면 70만큼을 계산해서 만약에 보험금이 1억이라고 하면 7천만 원이 상속 보험금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시면 명확해지는 거죠. 자, 계약자가 피보험자이고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아버지. 그리고 수익자가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납입 보험료 중에서 아버지가 낸 돈이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보험금 중에서 아버지가 낸 보험금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낸 지분만큼 상속 증여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세가 과세되는 거, 과세 안 되는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익자가 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인데 납입자가 부모님이면 돈을 부모님이 냈으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내신 게 여러분들이 낸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전체가 다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냈어요. 그러면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안 되고요. 납입자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내셨는데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사망을 했는데 어머니가 내셨으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낸 지분만큼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냈는데 어머니가 내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가 안 되고요. 자, 납입자가 본인인데 부모 사망을 했는데 상속세가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납입을 했는데 단 본인이 증여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돈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돈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 돈 낸 만큼은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상속순위 우리가 앞에서도 좀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상속순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반계혈족. 우리가 항상 배우자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동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1순위가 되는 거고 2순위는 만약에 비속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되는 거고 둘 다 없다면 배우자 단독 순위가 되는 거고요. 단독 상속이 되는 거고 3순위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되겠습니다. 자,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 앞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상속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 배우자는 우리가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계 만약에 비속 자녀들하고 같이 상속될 때도 같은 동일하게 1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1.5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0.5R, 5R을 우리가 가산했다고 표현하는데 50%를 더해서 1.5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1.5죠. 이때 1.5는 배우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상속 지분이 만약에 3.5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1.5가 되는 겁니다. 1이 아니고요. 50%를 가산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 줍니다. 전액 공제를 해주고 종합소득에 과세하지 않고요. 만약에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키워드가 되겠죠. 2천만 원까지 금융재산은 공제해주고 금융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입니다. 이제 부채나 이런 것들을 뺀 금액이에요. 순수하게 내가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중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뺀 금액 순금융재산 곱하기 20%를 해줍니다. 20%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고 20%까지 2억 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준다. 자, 금융재산 같은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분리해서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1억 원 이하까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원이 초과되는 순금융재산의 20%를 곱해서 2억 원 한도까지 그러니까 한도는 2억 원이고요. 2억 원 한도까지 우리가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를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험료 납입자하고 수익자가 다를 경우입니다. 부모가 내주는 경우 우리가 수익자가 다른 경우죠. 수익자는 여러분인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여러분이 낸 이외의 돈 그러니까 부모가 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증여받은 재산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하는 금액 계산을 하고 증여받아 납입한 보험료 금액을 뭐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빼서 우리가 나중에 나온 금액들 결국은 근데 2천만 원을 먼저 증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증여받은 금액이니까 실제로는 금액이 2천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니까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 과세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익자인데 그 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거고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은 당연히 과세가 안 되고 부모님이 내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이거나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서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우리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증여세를 부과한다. 왜냐하면 내가 벌을 수 없는 상황이면 누군가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전액 증여세가 부과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산하는 거 예시해 보면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월납이지만 뭐 저축성 보험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이제 10만 원씩 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만 원씩 냈는데 만약에 7만 원 10분의 7을 우리가 누가 낸 겁니까? 예, 아버지가 냈으니까 하여튼간 낸 돈이 보험금을 받은 돈이 2천이니까 거기에 10분의 7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예, 1,400만 원은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400만 원은 증여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증여재산이 돼서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증여받은 금액이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거니까 만약에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예, 우리가 다 공제가 되니까 실제로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중에 비과세가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나가 아니라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연 4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죠.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장애인 또는 상위자, 우리 군, 정경 뭐 이런 상위자죠. 군대에서 이제 군 상위자들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누구를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한해서는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뭐라고요? 예,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또는 상위자를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장애인이 수익자인 모든 보험금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전용 보험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비과세가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이미 지급받은 여기 비과세 보험금은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보험금이 됐을 때, 보험금을 받았을 때 보험금에 대해서 우리가 증여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거니까 앞에서 우리가 증여세의 어떤 해당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살펴본 바와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수익자가 뭐라고요? 장애인이거나 상위자일 경우에는 연간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5편 우리 세제에서는 2번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